동두천시가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아파트값 상승률과 매매 거래량 증가폭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두천이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의정부시 서부로 도로에서 오토바이 등의 통행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두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 인구를 유입할 방안에 매몰되지 말고 현재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들어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을 대비해 오는 27일까지 중증 환자 전담 병상과 중동증 병상 등 총 399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두천시가 올해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가폭도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급등에 따른 풍선 효과에다가 동두천이 비규제 지역이란 점 등이 동두천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 송내동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3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 들어서만 1억 3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근데 지금 3억 2천도 그거는 실거래 가고요. 지금 나온 거는 3억 5천 막 그렇게 나와요. KB리브 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두천시의 올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은 35.4%,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동두천시 아파트 거래량은 2,053건, 전년 동기 대비 158% 상승했습니다. 이 역시 올 상반기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서울 거주자가 동두천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300% 넘게 증가했습니다. 동두천이 수도권에선 흔치 않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이 아파트 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동둔천시 같은 경우는 의정부의 양주가 규제 지역인데 반해서 비규제 지역이고 그동안 가격이 많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메우기 위해서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도 많이 증가하면서 그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도 외곽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법원이 의정부시 서부로 도로에서 오토바이 등의 통행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19일 의정부지법과 경찰 등은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등 통행 금지 효력 정지 사건 신청에 대해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인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고 하면서도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시작된 서부로 이륜차 통행 금지는 본안 소송인 통행 금지 처분 취소 소소 행정소송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계획대로 이어지게 되며 단속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의 현안 중 청년층 유출에 관한 고민이 깊습니다.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방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현재의 환경에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네, 유광혁 경기도의회 의원을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먼저 동두천의 인구 구성과 그 안에서 청년층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동두천의 인구 구성은 노인 인구가 대략 20%에 육박한 초고령 사이의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감소 추이를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 2010년 9만 7천여 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2021년 9만 4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바로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세대가 타도시로 가는 전철 추이가 잠시나마 생현동 센트레벨 등으로 일시적으로 좀 소강됐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관내로 전입된 인구를 보면 여유롭게 노년을 누리고자 하는 65세 이상의 베이비 부머 세대와 직장 출퇴근 교통편이 양호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점의 매력이 이끌린 20, 30대 대도시 청년 인구들로 나타내어지고 좀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이동이 일시적으로나마 조금 줄었고 또 전입 인구는 늘다 보니까 지역으로서는 반가운 일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추진력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안들이 실효성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전출되는 청년층의 속도를 더디게 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의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고민과 문제의식에 좀 교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청년의 문제는 결코 청년 세대에 국한되어 해결하려 하면 세대 간 연결고리가 끊어져 정책의 연속성과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동두천시의 인구 구성과 그 추이를 앞서서 언급했듯이 동두천은 기존 노인 인구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새로운 노인 인구의 유입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청년의 미래는 그 도시의 비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 방향을 먼저 명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동두천시는 지금부터 노인 친화적 도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단순한 생물학적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기초사회시설에 대한 배려가 집중되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층은 잠재적인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반 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노인 세대는 자립과 돌봄이 동시에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과 예산으로 같은 지역의 청년과 중장년층의 기본적 문제를 함께 다룰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 중앙정부의 해당 예산이 상향 조정이 되는 것도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년 등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비전과 고민이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도시가 살아나야 청년이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며 지금껏 청년이 희생으로만 도시를 지탱하라는 식의 정책 가이드라인은 어쩌면 무책임한 행정일 수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어요. 예,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러한 청년들의 마음을 얻고 또 어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 상황 어떻습니까? 저 역시 사실 저번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청년 지원센터, 활동 지원센터를 이제 했지요. 근데 아쉽게도 사실상 동천시는 청년 활동 지원센터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보류된 상태예요. 또한 이제 저 역시도 약간 마음이 좀 변한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센터와 같이 합의어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기초적인 활동이 무리일 때 설립하기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민간 주도적인 센터 운영과 사업 진행 방법에 대한 이해가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사안별로 각양각색의 센터가 생기고 있는데 센터가 있다고 해서 늘 그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해당 사업 예산을 배정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기초작업에 투자하고 관련 사업 환경 개선에 힘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센터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해당 지자체 지역성과 역사성에 대한 깊은 연구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한 지금과 같이 인위적이고 틀에 박힌 사고에 나오는 공모사업에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과정은 결국에 청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의 악순환의 패배의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성과주의와 공모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와 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정책 사업 발굴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노력할 수 있는 지역의 미래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진화 비전 전략의 일환으로 그 방향을 반드시 만들어가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청년들을 위한 정책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광혁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을 대비해 오는 27일까지 중증 환자 전담 병상과 중등증 병상 등 총 399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과 중증 병상을 합친 경기도 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89.2%, 생활치료센터 병상 가동률은 74.3%입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정부가 13일 발동한 병상 확충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는 27일까지 도내 중증 환자 전담 병상 55개, 중등증 병상 344개 등 모두 399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연구진이 들판의 잡초를 이용해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네, 김맥이 대상이던 김병꽃풀로 화장품을 만든 건데요. 항산화와 미백, 주름 개선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꿀풀과로 허브 중 하나인 김병꽃풀. 경기도와 전남, 경남 등 습기가 있는 땅에선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주로 잡초로 여겨 뽑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언뜻 봐서는 그냥 뭐 풀인지 그러니까 꽃이 좀 피어 있으면 아 꽃이 예쁘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지만 그 꽃도 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예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은 뽑아서 버리죠. 저도 그랬었고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페퍼민트 등 꿀풀과 식물이 아로마 요법에 사용되는 점에 착안 긴 병꽃풀의 성분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만드는 연구 끝에 2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긴 병꽃풀이 산화 물질을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미백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엘라스틴 분자 형태를 유지하고 프로콜라겐을 활성화하는 주름 개선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식물 추출물이라고 하니까 일반 화학 화장품보다는 좀 더 믿음직스럽고 또 아무래도 둘 중 고르라고 하면 식물이 좀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니까 더 손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도산림환경연구소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화장품 제품 개발과 특허 출원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수출 상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500종의 이 식물들이 가치를 제대로 대접받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연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산림환경연구소를 통해 버려지던 잣부산물과 생태계 교란식물, 잡초가 기능성 화장품이나 방향제, 모기물림 치료제로 재탄생됐습니다. 경기슈TV 조창순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 대상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수사 대상은 축산물, 떡, 제수용 선물 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 관련 제조 판매업체 중에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입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식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식품 취급 기준, 규격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 또는 보관하는 행위 등입니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식품위생법, 원산지 표시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체납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 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국세 환급금 대상자 6,700여 명을 전수조사했고 이들에게 국세 314억 원이 환급 예정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는 선압류 금액을 제외하고 실익 분석을 통해 1,100여 명의 국세 환급금 2억 6천여만 원을 즉시 압류 추심했습니다. 경기도는 체육시설, 행사장, 강당 등 도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경기 공유 서비스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이 서비스는 예약 시스템이 없어 전화 방문 예약을 받던 시설과 또 시군별로 흩어져 있던 예약 시스템까지 포함되는데요. 경기 공유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공공시설을 온라인 지도 기반으로 검색하고 예약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는 이 서비스로 도민의 공유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 6천 명입니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